2024년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 정책론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사회복지의 자녀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자녀적 개념에 따르면 개인은 기본적으로 가족과 시장을 통해 욕구를 충족시킨다. 기억은 옳은 설명입니다. 니은, 제도적 개념에 따르면 가족과 시장에 의한 개인의 욕구 충족이 실패했을 때 국가가 잠정적, 일시적으로 그 기능을 대신한다. 니은은 자녀적 개념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제도적 개념에서는 복지를 국가가 지속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기능으로 봅니다. 디귿, 자녀적 개념은 작은 정부를 옹호하고 시장과 민간의 역할을 중시하는 보수주의자들의 선호와 맥락을 같이 한다. 디귿도 옳은 내용입니다. 니을, 제도적 개념은 사회복지를 시혜나 자선으로 보지 않지만 국가에 의해 주어진 것이므로 권리성은 약하다. 제도적 개념에서는 복지를 국민의 권리로 봅니다. 국가가 이를 제공하는 것이 시혜나 자선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로 강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니을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따라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게 되면 정답은 3번의 기억 디귿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복지다원주의 또는 복지혼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가는 복지의 주된 공급자로 인정하면서도 불평등을 야기하는 시장은 복지 공급자로 수용하지 않는다. 2번, 국가를 포함한 복지 제공의 주체를 재구성하는 논리로 활용된다. 3번, 비공식 부문은 제도적 복지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비복지 문제에 대응하는 복지 주체이다. 4번, 시민사회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구성하여 지역사회에서 공급 주체로 참여하는 역할을 한다. 5번, 복지 제공의 주체로 국가 외에 다른 주체를 수용한다는 점에서 복지 국가를 비판하는 논리로 쓰인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복지다원주의는 국가, 시장, 비공식 부문, 시민사회 등이 모두 복지를 제공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급여의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현금급여는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사회적 통제가 부과된다. 기억은 바우처에 대한 설명입니다. 니은, 현물급여는 집합적 선을 추구하고 용도 외에 사용을 방지하지만 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 디귿, 서비스는 클라이언트를 위한 재반 활동을 말하며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니을, 증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교환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개인주의자와 집합주의자 모두 선호한다. 미음, 기회는 재화와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의미하며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권, 즉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권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게 되면 5번의 니은, 디귿, 니을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급여 형태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구현한 증서이다. 2번, 공급자 중심의 직접 지원 또는 직접 지불 방식이다. 3번, 서비스 제공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4번,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5번, 금융기관 시스템을 활용하여 재정 흐름의 투명성이 높아졌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전자바우처는 수요자 중심으로 수요자가 직접 선택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보편주의는 시민권에 입각해 권리로서 복지를 제공하므로 비납세자는 사회복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편주의는 모두에게 복지를 제공하고 선별주의는 특정 사람에게만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억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니은, 보편주의는 기여자와 수혜자를 구별하지 않는다. 디귿, 선별주의는 수급 자격이 제한된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자산조사 또는 소득조사를 한다. 니을, 보편주의자와 선별주의자 모두 사회적 평등성 또는 사회적 효과성을 나름대로 추구한다. 따라서 옳은 것은 5번의 니은, 디귿, 니을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사회복지의 민간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사회복지의 민간재원에는 조세지출, 기부금, 기업복지, 퇴직금 등이 포함된다. 조세지출은 공공재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번 기부금 규모는 국세청이 추산한 액수보다 더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기부금 규모는 국세청이 추산한 액수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3번 이용료는 클라이언트가 직접 지불한 것을 제외하고 사회보장기관 등의 제3자가 서비스 비용을 지불한 것을 의미한다. 이용료는 사회복지급여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이용의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4번 기업복지는 기업이 그 피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임금과 임금 외 급여 또는 부가급여를 의미한다. 기업복지는 인건비 성격이지만 임금을 포함하는 항목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5번 기업복지의 규모가 커질수록 노동자들 사이에 불평등이 증가한다. 기업복지가 대기업 중심으로 제공되면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5번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조세와 사회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조세는 사회보험료에 비해 소득 역진적이다. 사회보험료가 조세 중 직접세에 해당하는 소득세에 비해서 역진적인 것입니다. 2번 조세와 사회보험료는 공통적으로 빈곤 완화, 위험 분산, 소득 유지, 불평등 완화의 기능을 수행한다. 위험 분산, 소득 유지는 사회보험료의 특징적인 기능에 해당합니다. 3번 조세와 사회보험료는 공통적으로 상한선이 있어서 고소득층에 유리하다. 조세 중 소득세에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4번 사회보험료는 조세로 보기는 하지만 임금으로 보지는 않는다. 사회보험료가 재분배를 위해 사회보장기구에 지불되는 사회화된 임금으로 보기도 합니다. 5번 개인소득세는 누진성이 강하고 일반소득세는 역진성이 강하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소득세는 누진적이고 소비세는 소득이 적을수록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 큽니다. 따라서 5번은 옳은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길버트와 테렐이 주장한 전달체계의 개선 전략 중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자체를 중요하게 간주하여 독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재구조화 전략은 무엇인가? 1번 중앙집중화, 2번 사례 수준 협력, 3번 시민 참여, 4번 전문화된 접근 구조, 5번 경쟁. 정답은 4번의 전문화된 접근 구조입니다. 전문화된 접근 구조는 특정한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시민권 이론은 정치권, 공민권, 사회권의 순서로 발달한 것으로 본다. 시민권 이론의 주창자인 마샬은 시민권 확대 과정을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 순서로 발전해 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니은 권력자원 이론은 노동조합의 중앙집중화 정도, 좌파 정당의 집권을 복지국가 발달의 변수로 본다. 니은은 옳은 내용입니다. 디귿 이익집단 이론은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정치적 활동을 통해 복지국가가 발달한 것을 본다. 디귿도 옳은 내용입니다. 니을 국가 중심 이론은 국가 엘리트들과 고용주들의 의지와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국가 중심 이론은 적극적 행위자로서 국가를 강조하고 사회복지 정책의 발전을 국가 관료제의 영향으로 설명합니다. 국가 엘리트들과 그들이 내세운 지배 계급의 의지와 능력에 의해 복지 정책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은 신마르크스주의 이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니은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미음 수렴 이론은 그 사회의 기술 수준과 산업화 정도에 따라 사회복지의 발달이 수렴된다고 본다. 미음은 옳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의 니은 디귿 미음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빈곤과 소득 불평등의 측정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 반물량 방식은 엥겔 계수를 활용하여 빈곤선을 추정한다. 반물량 방식은 엥겔 계수를 활용하여 빈곤선을 추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1번은 정답입니다. 2번 상대적 빈곤은 생존에 필요한 생활 수준이 최소한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상대적 빈곤은 한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과 비교하여 빈곤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사회의 불평등 정도와 관계가 깊습니다. 3번 라이덴 방식은 객관적 평가에 기초하여 빈곤선을 측정한다. 라이덴 방식은 주관적 빈곤 측정 방식입니다. 4번 빈곤율은 빈곤층의 소득을 빈곤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총소득을 나타낸다. 빈곤율은 빈곤한 사람의 규모, 즉 빈곤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5번 진위계수가 1일 경우는 완전 평등한 분배 상태를 의미한다. 진위계수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에 따라서 0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집니다. 진위계수가 1일 경우는 완전 불평등한 분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사회적 배제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문제의 초점을 소득의 결핍으로 제한한다. 2번 빈곤에 대해 다차원적으로 접근하는 개념이다. 3번 빈곤의 역동성과 동태적 과정을 강조한다. 4번 개인과 집단의 박탈과 불평등을 유발하는 다양한 영역을 포괄한다. 5번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의 단절 문제를 제기한다. 사회적 배제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삶의 주요 영역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빈곤, 교육 부족, 취업 기회 부족, 주거 불안정, 건강 문제, 그리고 사회적 연결망의 결핍 등 다양한 요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회적 배제는 소득뿐만 아니라 여러 차원에서 배제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영국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길버트법은 빈민의 비참한 생활과 착취를 개선하기 위해 원해구제를 허용했다. 기억은 옳은 내용이다. 니은 스핀햄랜드법은 빈민의 임금을 보충하기 위해 가족수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겠다. 니은도 옳은 내용이다. 디귿 신빈민법은 열등 처우의 원칙을 적용하였고 원내구제를 금지했다. 신빈민법은 열등 처우의 원칙을 적용하였지만 원내구제로의 전환을 강제했습니다. 즉 빈민들이 구호를 받기 위해서는 작업장으로 가야 했습니다. 원내구제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옳지 않은 내용이다. 니을 왕립빈민법위원회의 소수파 보고서는 구빈법의 폐지보다는 개혁을 주장했다. 왕립빈민법위원회의 소수파 보고서는 구빈법의 폐지를 주장하며 새로운 사회보장 시스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따라서 니을도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미음 베버리지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가족수당법, 국민부조법 등이 제정되었다. 미음은 옳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의 기억, 니은, 미음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미국의 빈곤 가족 한시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급기간 제한, 2번 개인 책임 강조, 3번 근로연계 복지 강화, 4번 요보 아동가족 부조와 병행, 5번 주정부의 역할과 기능 강화. 옳지 않은 것은 4번의 요보 아동가족 부조와 병행입니다. 요보 아동가족 부조는 1988년 가족지원법 제정에 따라 사실상 폐지되었고 1997년 빈곤 가족 한시 지원이 이를 대체하였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사회복지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역선택, 2번 도덕적 해이, 3번 규모의 경제, 4번 능력에 따른 분배, 5번 정보의 비대칭. 옳지 않은 것은 4번의 능력에 따른 분배입니다. 국가 주도의 사회복지는 공평한 분배를 목적으로 합니다. 능력에 따른 분배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의 원칙입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에스핑 안데르센의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복지국가 유형을 탈상품화, 계층화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에스핑 안데르센은 복지국가 유형을 탈상품화, 계층화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따라서 1번은 옳은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2번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탈가족주의와 통합적 사회보험을 강조한다.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전통적인 가족과 교회의 기능 및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보수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3번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공공부조의 비중과 탈상품화 수준이 낮은 편이다.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조사에 의한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번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국가의 책임을 최소화하고 시장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한다. 국가의 책임을 최소화하고 시장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하는 복지국가는 자유주의 복지국가입니다. 5번 보수주의 복지국가의 예로는 프랑스, 영국, 미국을 들 수 있다. 프랑스는 보수주의 국가로 분류가 되나 영국, 미국은 자유주의 복지국가로 분류가 됩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소득 재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수평적 재분배는 공공부조를 들 수 있다. 공공부조는 일반적으로 수직적 재분배에 해당됩니다. 2번 세대 간 재분배는 부가방식 공적연금을 들 수 있다. 세대 간 재분배는 부가방식 공적연금을 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은 옳은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3번 수직적 재분배는 아동수당을 들 수 있다. 아동수당은 보편적으로 모든 가정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수직적 재분배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4번 단기적 재분배는 적립방식 공적연금을 들 수 있다. 적립방식 공적연금은 근로기간 동안 적립한 기금을 기반으로 해서 은퇴 후에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는 장기적 재분배에 해당합니다. 5번 소득 재분배는 조세를 통해서만 발생한다. 소득 재분배는 조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보험료,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등도 소득 재분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7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기역, 니은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의 32, 40입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주체는 민간부문을 제외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2번 대상은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이다. 3번 분야는 복지,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이다. 4번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다. 5번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서비스에 있어서 사회서비스의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민간부문도 포함됩니다. 사회서비스는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하여 제공됩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보험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기여방식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특수직업연금, 기초연금으로 구분하여 운영된다. 기초연금은 기여방식이 아닌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특수직업연금만이 기여방식 공적연금에 해당합니다. 2번 고용보험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노사가 2분의 1씩 부담한다. 고용보험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3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 제공기간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노인전문요양병원이 포함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 제공기간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포함되지만 노인전문요양병원은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은 의료기관으로서 의료급여 제공기간에 해당합니다.
4번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노사가 2분의 1씩 부담하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은 국가가 20% 부담한다. 4번은 옳은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5번 산업재보상보험의 급여에는 상병수당과 상병보상연금이 있다. 산업재보상보험의 급여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이 포함되며 상병수당과 상병보상연금은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긴급복지지원제도는 현금급여와 민간기관 연계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2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있다. 3번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단기지원의 원칙, 선심사, 후지원의 원칙, 다른 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4번 의료급여 수급권자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이 포함된다. 5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신청은 신청주의와 직권주의를 병행하고 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선지원, 후심사 원칙이 적용됩니다. 21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기역, 니은을 합한 값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생계급여 지원은 최대 6회, 의료급여 지원은 최대 2회, 주거급여는 최대 12회, 복지시설 이용은 최대 6회 지원된다. 생계급여는 위기상황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항목입니다. 원칙적으로 3개월간 지원됩니다.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최대 3개월 연장할 수 있어 총 6개월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는 위기상황에서 의료비 부담이 큰 사람에게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항목입니다. 기본적으로 1회 지원이 원칙입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상황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부서나 관련 기관의 심사를 거쳐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계급여 총 6회, 의료급여 총 2회로 정답은 3번의 8입니다. 22번 문제입니다. 사회보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역, 공공부조는 사회보험에 비해 권리성이 약하다. 기역은 옳은 설명입니다. 니은 사회보험과 비교할 때 공공부조는 비용 효과성이 높다. 니은도 옳은 설명입니다. 디귿 사회수당과 사회보험은 기여 여부를 급여 지급 요건으로 한다. 사회수당은 기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디귿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니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방빈제도이고 사회수당은 구빈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보험과 사회수당은 방빈제도로서 공공부조는 구빈제도로 분류됩니다. 니을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따라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게 되면 2번의 기역 니은입니다. 23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근로장려 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번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근로유인을 제고한다. 3번 소득과 재산 보유 상태 등을 반영하여 지급한다. 4번 근로장려금 모형은 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감구간으로 되어 있다. 5번 사업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2015년분부터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자를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24번 문제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중 현물급여가 아닌 것은 1번 산업재보상보험의 요양급여, 2번 고용보험의 상병급여, 3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4번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의료급여, 5번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 사회보장급여 중 현물급여가 아닌 것은 2번의 상병급여입니다. 상병급여는 현금급여에 해당합니다.
25번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하는 사회보험 제도를 모두 고른 것은 기역 국민연금, 니은 국민건강보험, 디귿 산업재보상보험, 리을 고용보험, 미음 노인 장기요양보험. 정답은 3번의 기역, 니은, 미음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모두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디귿과 니을의 산업재보상보험 사업과 고용보험은 노동부 장관이 관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